지난 2008년 봄, 우리는 한 사내의 조금 특별한 귀향을 카메라에 담고자 그의 고향을 찾았습니다. 예.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입니다. 요즘 이런 3.1 그 프로그램 나도 가끔 봐요. 참여정부 임기 말년, 스스로 실패한 대통령이라 칭했던 그가 고향에 돌아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이 건강해 보이시네. 예. 실제로 건강합니다. 저 산밖에 볼 게 없어요. 나는 또 이 자유가 없어. 카메라가 따라다니면. 응? 죄송합니다. 박보천도 퇴임 대통령의 고향으로 방문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네, 자, 손 놔주시고요. 네, 자, 손 살짝만 좀. 어이, 반갑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잔 거 아니요? 이 산에 안 가봤죠? 동화산 말씀이시죠? 예. 기왕에 봉화를 찍는다 해서 봉화에 오면 이 산에 가야 봉화지. 그리고 1년 후, 그 72시간의 기록은 봉인됐습니다. 그가 떠난 지 10년. 마지막 발걸음이 멈춘 그곳. 이 바위가 부엉이 바위죠. 부엉이 바위라 합니다. 앞에서 보면 크게 이게 네 쪽처럼 보이기도 하고 두 쪽으로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크게 열십자로 갈라놓은 것처럼. 근데 우리가 보기엔 두 쪽으로 보여요. 가로로 잘라져 있는. 저쪽에서 보면 잘 보이는데. 이런데 이제 고무신 신고 이런데 오르나는. 이런데 길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런데 오르내리고 여기 쭉 큰 바위 경사면이 있는데 그냥 주르륵 타고 다니고 그래 저 밑에서 바로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때는 다 담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타임캡슐 속에 묻어둔 편지처럼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우리는 11년 전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봉화마을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루 5번 다녔던 57번 버스는 8번으로 늘었습니다. 대통령 계셨던 봉화마을 가려고요. 이거 타고 가면 봉화마을 돌아서 이리 또 타고. 그 사이 얼마나 변했을까. 봉화도 많이 변했어요. 10년보다는 많이 변했어요. 봄 되면 뭐 더 많이 오죠. 5월달부터 이제 6월달까지 많이 오죠. 지금 입구부터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 정도예요. 봉화산 아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더없이 큰 꿈을 키웠던 사람.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며 치열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 작은 비석 하나만 남기라던 마지막 당부대로 그는 이제 낮고 묵직한 너럭바위 아래에서 긴 잠에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참배객들이 묘역을 찾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자주 오세요? 매일 오죠, 매일. 매일요? 비가 오나. 어휴. 대통령 하시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돌아갔었을까. 내가 그것을 이게 좀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 가정에 또 한 가정을 꾸려 나가면서도 어렵는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돌아갔었을까. 그런 이제 의지를 같이 마음의 동력을 하다 보니까 의지가 되더라고요. 여기 참배하려고 아침에 예. 3시 반에 서울서 출발해서 왔어요. 한 번은 꼭 와야 될 것 같았어요. 진짜 거기 가서는 저 나라 가서는 그 당신이 그런 베풀었던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1년 전 봉하마을을 찾던 방문객이 참배객으로 바뀌었을 뿐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합니다. 대체 그는 우리에게 어떤 대통령이었던 걸까요? 노무현 대통령 이 약간 서민 대통령 그런 이미지 때문에 원래 좀 좋아하는데 또 애한테 좀 이런 거 보여주고 싶어갖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오늘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온 김에 뭐 큰맘 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살아 이름을 떨쳤던 많은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할 거대한 무덤을 원했습니다. 허나 그가 누운 곳은 낮고 작고 소박합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였던 신분만 아로새긴 조촐한 비석.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있는 시민이고자 했습니다. 크고 높은 봉분도 화려한 장식도 없는 그의 묘역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참배객들의 발걸음으로 채워집니다. 자, 엄마가 할아버지 이름 뭐라 했지? 뭐라 했지? 노무현. 노무현 할아버지 했지. 살다 보면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되는 삶의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 노무현. 그의 삶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눈물이 나서 못하겠어요. 진짜. 왜 눈물이 나세요? 보고 싶으니까. 어떤 말씀 주셨어요? 보고 싶다 그랬고. 보고 싶고 또 찾아오겠다고. 벌써 10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못 찾아뵈서 눈물이 났어요. 진짜 보고 싶어요. 항상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저희한테 그 신뢰 같은 촛불 같은 그런 분이었었고 항상 저희 아버님 같았고 형님 같았고 저희 항상 제 마음속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항상 그랬죠. 그분은 저희를 지켜줬는데 저희는 못 지켜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미안하고 그리고 그러죠. 묘역 입구에 들어서면 자연스레 시선이 바닥으로 향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노무현 대통령 묘역은 추모글이 새겨진 18,000여 개의 바닥돌로 꾸며져 있습니다. 작은 돌 하나하나에 담긴 뜨겁고 절절한 마음. 이보다 애틋한 시가 또 있을까? 지금은 복원된 대통령 생가 뒤편. 11년 전 그가 방문객들을 맞던 자리입니다.
그곳을 다시 찾으니 지금도 외치면 나오실 것만 같습니다. 그 시절 봉하마을에선 전직 대통령 얼굴 한번 보겠다고 새벽밥 먹고 찾아오는 방문객과 대통령 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 안 하고 노니까 좋대요. 나와주세요 외치면 나오는 대통령이 만드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느 땐가 또 노무현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영남 호남을 아우르는 그런 또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저들을 한 번 더 하라는데 저를 한 번 더 하라 하지 말고 저처럼 지역을 뛰어넘어서 영원함을 아울러서 정치를 할 사람 하나를 우리가 키웁시다. 자, 20초. 20초 안에 찍어야 돼. 네, 감사합니다. 예. 후보대. 네, 우리 초원하고 똑같고 나 초원 아저씨야. 갖고 있는 거 메고. 하다못해 검사에서 연디도 못 나와. 응? 네. 무서워갖고. 못 나와. 근데 떠드는 게 얼마나 재밌냐고 말이야. 사실 봉하마을에서 촬영을 시작할 때만 해도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는 계획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 밤 마실을 나선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제작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 나오시는 것도 뭐 어떨 때는 한 10번 이상도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그 똑같은 일을 그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손님이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내가 여기 없으면 모르고 근데 있을 때는 손님이 왔는데 안 내다본다는 게 그게 좀 그래서 이제 내다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해 놓으니까 그만둘 수도 없어. 그럼 뭐 백수잖아요. 그거라도 해야지. 촬영팀은 미처 조명도 준비하지 못한 채 뛰었고 대통령은 흔쾌히 급작스러운 인터뷰를 승낙했습니다. 옛날에는 지식의 축적이 지식의 축적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지식을 축적하면 그 축적된 지식으로 남에게 그 어떤 그 지도라고 할까 남을 지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전직 대통령 또는 국가 원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앞으로 한국 사회 아니 우리 그 현대 사회 국가 원로라는 그런 존재가 과연 그 자기 자리가 있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그 지냈으니까 뭔가 국가적 원로로서 사회에 대해서 뭐 발언하고 작용하고 그런 시대가 계속 될 거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죠. 회의적이고 그냥 빨리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또 그런 것이 미래에 있어서 오히려 더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원로의 시대가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끊임없이 그 탐구하고 도전하고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점차 주도권이 젊은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러나 이제 좀 영향력이 있는 시민이죠. 주목받는 시민이니까 내가 일을 잘하면 다소 파급 효과가 크고 확산될 수 있고 하지만 그 시민으로서 할 때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도 넓어지고 또 같이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지. 내가 행동하지 않고 어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원로 노릇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과는 동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과의 거리는 원로가 아니라 이 시민이 훨씬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은 하죠. 요즘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뭐 아주 행복합니다. 좀 일이 좀 벅차고 조금 힘든다는 느낌은 있지만은 아주 행복하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는 귀하신 몸이었지만 시민이고자 하는 그의 곁은 그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힘들게 우리가 이제 새벽에 고사리권으로 그 저녁 이후 고향에서의 삶을 시작한 대통령의 소소한 일상이 제작진의 카메라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고사리. 씨 밟지 마세요. 여기 뒤로 가세요. 이보다 생거는 안 돼요. 아 여기 보세요. 올라온 거. 여기 보이죠? 요만한 거 따도 돼요? 예, 그거 아주 좋은 상태죠. 어머나 내가 하나 밟았다. 아이고 저기 너 여기 또 올라오는데. 카메라에 담긴 그는 자주 허리를 굽혔습니다. 고사리가 야합이요. 근데 너무 이쁘다. 계속 끊어야 계속 올라와요. 아유 부드럽다.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고사리를 따기도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그렇게 낮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고사리 고만 따고 갈까? 고사리 따보니까 여보. 예. 되겠다. 사 먹자. 고향으로 돌아온 대통령은 헐벗은 마을 뒷산을 가꾸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함께했던 이들도 가끔 내려와 일손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감은 한 번 심으면은 최소한 7년이 돼야 제대로 딴다고 그래요. 다들 한 해에 따서 한 해에 얻는 과일 심자고 했을 때 대통령은 과일 심자. 지금 심어놓으면 누군가는 과실을 얻는다. 아마 정책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재임 시절 대통령은 지방과 서울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고향에 내려가 사는 것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이 나무는 퇴임 전부터 오래 구상했다는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에서부터 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물까지 갖다 놓고 지금 물까지 갖다 놓고 사고요. 오늘 여러분들 저 벚꽃 심은 거는 쳐다보는 것 말고는 없고 먹을 게 없어 이거. 먹을 게 없는데 앞으로 여기다 먹을 걸 심어요. 저 차가 빨리 자라질 않아서 한 4, 5년 지나야 차를 딸 수 있습니다. 요런데 이제 빈집 하나 나중에 빈집 하나 생기면 사가지고 거기다 제다 공장을 만들 생각이에요. 농촌이 잘 살아야 좋은 사회라는 믿음. 그의 평소 지론이었습니다. 위하여! 시민이자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보탬이 되고자 많은 일들을 구상했습니다. 최소한의 농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것이 단지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꾸민다. 여기 손님 좀 더 와라. 이거 차원은 아닙니다. 뭐라는데? 너무 그렇게 근데 내 이름을 가끔 잊어먹으니까 이러고 가끔 중간에 와가지고 차나무 말라 죽으려면 물도 주고 올여름에 또 뭐 땡 가물지 모르니까 그때는 이제 뭐 물을 뭐 여기 물 다 끌어들여 보고 이 정도로 그저 나무 원래다 심고 해야 그래도 뭐 나의 살던 고향은 뭐 꽃피는 산골 말을 하면 하지. 그리고 11년. 곳곳에 붉은 황토가 보이던 산은 푸르러졌고
장군차 나무는 잘 자라 수확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고구가 지나면 찻잎을 따기 시작합니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따야 하는 찻잎 수확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요 부분은 요거는 작년잎입니다. 금년 올라온 잎인 요 부분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을 고등학생들은 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일화 같은 거 이런 거 SNS 통해서 접하다 보면서 아 이런 분이셨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최고 권력에 있다 보면 뭔가 이게 권위에 대한 그런 게 되게 강하신데 노무현 대통령 딱 이미지 하시면 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밀짚 모자 쓰시고 막 자전거 타시고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분? 그냥 던져진 산을 이렇게 누구 말대로 장군차 밭으로 이렇게 갖고 노신 것만 해도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유업이니까 대통령이 서거하시기 전에 당신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고 그랬던 그러니까 아무래도 애착이 아니었습니까? 할아버지 여기 사인 들어갔어. 친필 복사본이야. 버리지 마. 네. 주말이면 봉하마을 입구에서 노란 바람개비를 만들어 나눠주는 이가 있습니다. 저 어머니 15년을 감명하다가 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처음에는 저도 좀 이렇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좀 마음이 되게 좀 밖으로 나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가 여기 한번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이 반역에 여기 바람개비가 걸려있지 않았으면 제가 이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자원봉사 하면서 제가 좀 많이 활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붙여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여기 바람개비 서 있는 것만 봐도 너무 행복해요. 그는 심야버스로 내려와 찜질방에서 숙식을 하면서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바람개비를 만듭니다. 그 세월이 벌써 10년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뭐 이렇게 정치인으로도 되게 존경가 좋아하지만 전 여기 오면은 제가 더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것 같아요. 그 다른 해답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묘역 단장을 하는 날. 몇 살이에요? 5살이요. 와. 오늘 뭐 하러 왔어요 여기?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이들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온 젊은 부부들이 많이 보입니다. 카메라. 아 저는. 이렇게라도 엄마 아빠가 존경하고 좋아했던 대통령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분의 빈자리가 가장 크게 느껴지실 때가 지난 9년 동안 항상 그랬어요. 거의 매일 그랬어요. 특히 뭐 큰 사고 났을 때는 제가 정치에 무관심할 때 가장 무식한 사람에게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현명하고 바른 사람한테 정치를 맡기고 싶어요. 어느 자리에서나 원칙과 상식을 강조하던 그가 떠난 후 우리는 그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좀 뭔가 정의가 무너진다고 생각할 때 상식이 좀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가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문득문득 좀 떠오르시죠.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
그가 남긴 말과 행동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딱 앉히고 하면 이제 대통령 좋아하시겠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한때 이런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행복한 기억이 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온 유일한 대통령. 청와대에선 양복쟁이 비서진이었지만 봉하마을에선 행복한 머슴이 된 이들과 힘차게 페달을 밟던 대통령. 더는 볼 수 없어 그리운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오보름이 대통령은 봉하마을 인근 하천 습지인 화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일에도 마음을 썼습니다. 잡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화포습지는 제가 걸음 배우고 그때 와서 놀던 곳이에요. 또 여기는 아주 그 귀한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요. 이곳이 없어져 버리면 철새가 이제 멀어서 이 여기 오던 철새가 안 올지도 몰라요. 어린 시절 기억과 달리 화포천은 공단에서 불법 방류한 폐수와 생활 오수, 불법 투기한 쓰레기들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을 왜 이렇게 꺼볼까? 이런 것도 요 구석구석이 다 버려놨어. 구석구석에 뭐 안 버려놓은 데가 없어. 아이고 좋긴 좋다. 응? 이거 아주 멋있는데요. 대통령은 종 다양성이 살아있는 화포천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너구리 똥이나 그런 그게 너구리 똥입니까? 이 짐승 똥이야. 이게 무슨 똥이야, 그지? 너구리나 무슨 그런 너구리 똥입니다. 너구리 똥이지. 나도 그러니까 고수잖아. 너구리 똥을. 너구리 똥. 저희들 중에서 최고 고수십니다. 청소도 중요하지만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화포천 지킴이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불법 어로와 밀렵, 쓰레기 투기 등을 감시하고 단속했습니다. 수달이다, 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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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찾았다. 천연기념물 수달이 발견되면서 화포천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그물들은 누가 설치한 건가요? 이게 영세 어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생계 유지로서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해놨고 이제 철수로 안 해가니까 몇 년씩 된 거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기가 걸리고 수달이 걸리고 얘가 다 죽어 이게. 그래가 요번에 우리가 한 30장을 걷어냈어 이거. 약 20km에 이르는 화포천은 다양한 물고기와 습지 수생식물들이 사는 생태의 보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대통령이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고 화포천을 돌아볼 정도로
습지 복원에 애착을 보인 결과입니다. 2017년 말 화포천은 국가 생태습지로 지정됐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기러기와 청둥오리 등 다양한 철새들이 날아듭니다. 네, 그때 쓰레기를 안쪽 물 안에 있는 쓰레기, 바깥쪽 쓰레기 해가지고 한 3년 가까이 채워냈어요. 그 양은 따지면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그때 힘든 보람을 지금 느끼는 거죠. 지금 깨끗하니까. 대통령은 논농사가 주업인 고향 마을을 생태 마을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리 축사입니다. 오늘 못자리는 이제 시작이네. 기후 형님 12,000평 못자리 오늘 내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을 도입해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쌀을 생산해보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대통령도 문자 지금 한번 들어가실랍니까? 잠깐만 좀. 그거 대통령 때 하는 거지. 퇴임 대통령은 그런 거 안 한다. 한번 들어보시소. 응? 조금이면 거들어주이소. 저내 거들어준다니까 안 한다잖아. 그저 그냥 손에 묻힐까 싶어 막 그런 거. 요래 들고, 잉? 예. 형이 저 2개 쓰고 나면.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귀향한 첫 해. 봉하마을에선 오리 농법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용이 개사 일사타가 어디 용 묻겠네. 일손이 많이 가는 오리 농법에 난색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통령은 자신이 오리도 풀어주고 쌀도 팔아주겠노라며 농민들을 설득했습니다. 봉화식당 물건이구나. 대통령님 여기 오리 풀어주기로 약속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맞아. 맞아. 저 전날 기우씨가 안 한다 해서 왔다. 고향인데. 맞다. 뭐라더라? 매일 어떻게 오리 풀러 가노 이랬어. 내가 풀어줄게 하자 이랬지. 그거 믿고 지금 한다 아닙니까? 풀어주는 거는 아침이고 그럼 문만 열어주면 되잖아. 그렇습니다. 자, 벌레 짜게 나보다. 위하여. 위하여. 올라보다 풍년되는 말아야 걱정이 되시오. 하자 해놓고 잘 안 되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근데 약간의 불안이 있다고 새로운 도전을 안 하면 발전이 안 되거든. 또 이제 다른 마을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변화하는데 우리는 그냥 옛날 그대로만 계속하면 발전이 문제가 아니고 낙오하지. 그러니까 가긴 꼭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죠. 불안하죠 항상.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실패의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선택했던 그의 삶은 고향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뒤에 나무도 심고 농사도 가꾸고 10년 뒤 마을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모르지 뭐. 살기 좋은 동네가 안 되건. 11년이 지난 봄날 우리는 이기우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모자리 옆에. 오랜만에 뵙네요. 예전에 그 봉화마을 처음에 1년 전에 와서 찍었었던 저희. 아 그렇습니까? 예. 1년 전에 오셔가지고 다크산을 찍었었던. 예.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그 농사 짓고 계시네요. 예, 뭐 할 게 있습니까? 손에 뭐 농사 아니면 막이 농계 걸고 막 또 너무 게으르지고 조금이라도 또 매일 잼에서 해야 되지. 해야 되는. 또 그거 안 하면 뭐 해야 되는데.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 이렇게 많이 오는 건 내가 처음 봤어. 그건 참 진짜 마음적으로 진짜 고마워요. 사진을 한 편을 보면
일철 되면 차가 이 주차에 없어가지고 이 도로에 일이 콱 대놓고 이 농사를 뭔지 뭐 할 때는 차가 대기가 있어가지고 뭐 우리가 작거든 하면 그래도 그 오시는 손님인데 우리가 반겨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 볼 때는 참 대통령님이 그마침 마음적으로 국민을 알아주신 게 자기가 그렇게 오시구나 싶어요. 한편을 가만히 생각해 눈물 날까요, 눈물이. 동생들 봐라, 너가 봐라. 응? 너가 말이야 마른 친환경 한다 해놔놓고 말이야 밤에 살짝 나가가지고 약치고 제초제치고 이래갖고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정말로 너가 양심적으로 했을 때는 내 이름을 팔아라. 어찌 보면 대한민국 그 대통령을 하신 분이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그것은 안 되지. 이거는 뭐 오늘 약속은 지켰습니다. 올해 봉하마을에 첫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11년 전 화포천 지킴이 활동을 했던 승구봉 씨 논입니다. 이제 지금도 계속 그 오리 농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렁이 물도 많고 조류 독감이라든지 다른 요인들도 좀 생겨가지고 조금 간편한 농법을 택한 거죠. 굉장히 수월한 농법을 택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관행하는 논이 없습니다. 다 유기농이고 인정받고 살도 그 인정받은 기간에다 넘겨주고 계속 쭉 유기농으로 할 생각입니다. 오리에서 우렁이로 바뀌긴 했지만 친환경 농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농사짓기는 힘들어도 가격이 보장되고 학교 급식 등으로 판로가 확보되니 좋은 먹거리에 대한 자부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유난히 아이들을 좋아했던 대통령은 마을 근처로 소풍 온 학생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네. 아이고 힘들었겠네. 아이들도 그런 대통령 할아버지를 반겼습니다. 보통의 대통령님들께서는요, 그 대통령 끝나면 계속 서울에 계신데 왜 이쪽으로 내려오셨어요? 서울에는 많은 권력과 명예와 돈이 몽땅 다 모여 있는 곳이죠. 집중돼 있지 않은 곳, 지방에서 사는 시민들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개척하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내려와서 보통의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그것도 지방에 사는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대통령직 어디 끝나고 난 뒤에는요 무슨 일을 하실 계획이에요? 대통령직 이미 끝났지요. 네. 국민들과 서로 대화하고 국민들과 이 정서적으로 호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이 일은 대통령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라도 국민들과 더불어서 이 호흡하는 것은 역시 그만둔 대통령이라도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셨죠? 제가 여기 왜 나왔겠어요? 법적으로 대통령이 아닌데 아무 책임도 없는데 안 나와도 그만인데 제가 어시대로 나왔겠어요? 평소 어느 자리에서건 격식 차리지 않는 소탈한 성품으로 유명했던 노무현 대통령. 그는 초등학생들 앞에서조차 함부로 말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봉하마을에선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어린 시절 놀던 모습 그대로 추억의 놀이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어쩌면 젊은 부모 세대들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미꾸라지 잡이. 아파트에 갇혀 살던 아이들은 새로운 놀이에 푹 빠져듭니다. 그 어떤 장난감이나 게임이 이런 재미를 선사할까요? 미꾸라지 잡아보니까 어때요? 계속 안 잡히다가 잡히니까 신기해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연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아들, 딸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재산, 그 재산이 제 고향이에요. 손주 아이들 오면은 반딧불 날라댕겨야지 여기. 반딧불이 확 날라댕기고 모기가요 막 화끈해서 한번 미꾸라지로 한 대 사다 넣어야 되겠네. 이렇게 예? 뭐 이리 하면서 산다는 것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여기 오시면 보다 더 아름답고 보다 더 깨끗한 자연, 보다 다양한 생태계를 이제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봉하마을은 시민 노무현이 이루고자 했던 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퇴임 이후부터 서거 전까지 대통령이 생활하던 공간조차 그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은 언젠가는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뜻에 따라 2018년 5월 시민에게 개방됐습니다. 인터넷 예약과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의 별명을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지붕 낮은 집 맞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어요. 유일하게 내부에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사랑채입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가족들과 보좌진과 식사도 하시고 얘기도 나눴던 사랑채입니다. 대통령께서 가장 좋아했던 공간입니다. 사랑사는 세상. 정리구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를 어떻게 맞물린 그리고 밑에 있는 낙서로 손자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사랑사는 세상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럼 굳이 그걸 왜 지우느냐? 노무현 대통령의 집은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우리 전통 가옥 양식을 차용해 지어졌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집무 공간 서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서가에는 919권의 책이 생전 모습 그대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시민과의 만남이 처음 이루어졌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퇴임하시고 그 바로 전날 여기 앉으셨는데 대통령이 나와주세요 소리 듣고 저 여자 물을 쓰고 동생방에 뛰어나가셨어요. 나가셨던 날수가 153일이고 횟수로는 369회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토론 구조가 상당히 천박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작은 숫자라도 좋으니까 지식인 사회가 아니라 지성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견 소통의 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 사이트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그런 사이트에서 굉장히 그 깊이 있는 사실들을 이렇게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상호간에 교류하면서 토론하는 구조는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느려서 속이 타지요. 대통령은 시민들이 참여해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토론 사이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것을 국민들과 토론하며 공유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책상에 듀얼 모니터 있는데 왼손으로 마우스를 오른손으로 지피를 왼 화면으로는 열람을 하고 오른쪽에는 또 지피를 시민들과 막 소통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하고자 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죠. 열정과. 그래서 지금 퇴임하시고 사람 사는 세상 홈페이지나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2.0의 시민들과 나눴던 대화들, 글들 모두 이곳에서 작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 책상에 손자 손녀들이 붙여놓은 스티커도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켜면 아직도 한글 문서로 대통령의 마지막 글도 남아 있습니다. 네. 생애 마지막까지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자 했던 그가 남긴 14줄의 글. 이제야 그 행간의 의미가 읽힙니다. 이렇게 다 집무실과 회의실 그다음에 경호동에 이어져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효율적인 업무를 하는 어떤 이제 업무 스타일도 나오고 있고요. 바깥에서 봤을 때 필요 이상으로 커 보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자 대통령께서 괜찮다. 시민들이 봐서 볼 거고 내가 시민들께 돌려줄 건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지어라. 대통령 사시던 네. 집을 둘러봤는데 어땠어요? 그냥 약간 좀 대통령이라면 약간 좀 높고 좀 지위가 높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지붕도 낮고 산처럼 창가고 빗소리 딱 들어봤으니까 약간 좀 놀랐어요. 올만 되면 떠올리기도 하는데 올이라서 떠올리는 게 아니라 5월 때문에 1년 365일을 다 떠올리게 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렇게 다시 5월이 됐습니다. 10번째 맞는 5월입니다.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영화 보고 왔어요. 성인 되고 전에 막 영상 같은 거 찾아보잖아요. 그냥 그런 거 보고 뭐 안타깝고 되게 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안 좋아서. 그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이미지나 그 국민을 위한 대통령. 바보 대통령. 지금까지 다녀간 누적 참배객만 약 1,000만 명. 어느덧 순례객처럼 찾고 있는 우리에게 그의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처제 집에 들렸다가 지금 가는 길에 이거 들려서 좀 노무현 대통령이 좀 뵙고 가려고 왔습니다. 한시 우리 대통령 그립죠. 여기까지 이제 먼 길이지만 가서 뵙고 또 가려고 왔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항상 약사편에 드시고 그런 걸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지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죠. 그 아쉬움 때문에 그런 거죠. 최고 그런 게 아쉬움이죠. 한 시대의 원로라기보다 깨어있는 시민으로 성공해 실패한 정치 인생을 만회하고 싶었다던 사람. 그는 온몸을 던져 자신에게 주어진 생을 살았습니다. 초심 때가 제일 중요하죠. 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초심 때 국회에서 눈물 나네. 어쨌든 저번에 초심 때 그 모든 행동 행위 이런 저기를 보고 정말 저런 사람이라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됐잖아요. 됐어 저분이. 그래서 정말 그런 세상, 저분이 외쳐대는 세상, 그런 세상이 곧 되면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정말 완전한 민주주의적으로 모든 저기가 그렇게 될 것 같죠. 저분과의 어떤 의리와 신의와 이런 저기가 있다면 지금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 깨우쳐서 막 바꿔놔야 돼. 딴 생각들 하지 말고.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믿었고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노무현. 10년 전 그의 걸음은 멈췄지만 그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 그 걸음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1000개의 바람, 1000개의